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박성주 A입니다. 마케팅 학교의 대표 컨텐츠죠. 전문가와의 인터뷰로 마케팅 인사이드를 발굴하는 마케팅 구루. 오늘도 깊은 인사이트를 보유한 전문가와 마케팅 구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세컨드 펭귄의 저자이시자 아이디어스와 텀블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백패커의 최고 전략 책임자 임승현 CSO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메이드 플랫폼 아이디어스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운영하고 있는 백패커의 CSO인 임승현입니다. 근데 오늘은 세컨드 펭귄의 저자로서 나와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 만났으니까 가벼운 주제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저희 작가님하고 우리 작가님이 쓰셨던 세컨드 펭귄 그리고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시청자분들께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책을 쓰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조금 있으실까요? 시대에 따라서 그 중요한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네.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은 저는 퍼스트 펭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은 이제 과감하게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는 penguin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자산 유동성이 막 심화되면서 갑자기 막 부자가 되신 분들, 2차 전지 투자자들, 테슬라, 비트코인, 그쵸. 네, 굉장히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창업가도 마찬가지로 퍼스트 펭귄인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그분들의 성과는 치아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이번 생은 망했어. 벼락거지가 될 거야. 이런 어떤 그 약간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갑자기 막 뛰어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유튜브 보시면은 막 갑자기 6개월 만에 1억 버는 법, 1억 버는 법이 어찌나 쉬운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좀 책을 썼고요. 왜냐하면 사실 퍼스트 펭귄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 1%의 생존자이거든요. 네, 99%의 이제 불확실성의 바다에 뛰어드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보지 못하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퍼스트 펭귄보다는 반드시 모두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세컨드 펭귄으로서도 충분히 이제 리스크를 낮추고 기대값을 최대화하면서 보상을 좀 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취지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이제 막 다 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돈을 잘 버는 방법 이런 쪽으로 매진해갖고 뭔가 보상에 대한 사람들의 포커스는 많이 맞춰 있는데 이 리스크라던가 실제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에는 좀 모르거나 아니면 약간 도외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취지 자체가 되게 좋았고 이제 저는 운이 좋아서 사실 책을 좀 먼저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작가님에 대해서 책으로 먼저 좀 접했는데 우선 작가님이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셔서 글을 쓰셨지만 사람들이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좀 되게 좋았던 스타트업들 전도 유망했던 스타트업들을 이제 두세 군데 이렇게 계속 이제 다니시면서 근무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변화라던가 혹은 산업지를 바꾸면서 많은 창업주들을 실제로 만나보셨을 텐데 혹시 실제로 창업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일단 간단한 대답은 없고요. 없고요. 네, 책에서 이제 그 퍼스트 펭귄과 세컨드 펭귄을 대조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질문을 던지거든요. 당신은 퍼스트 펭귄인가 세컨드 펭귄인가?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네, 이런 질문이 이제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딱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일하고 어떤 포지션에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창업자들 만나면서 나는 세컨드 펭귄이구나 이런 거를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세컨드 펭귄이 꼭 창업을 하지 않는다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세컨드 펭귄이 되는 그 길에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창업을 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저희 같이 일하는 회사에 대표님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인격적으로 되게 좋은 분이고 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잘 되게 하고 싶고 그분과 같이 잘 되게 하면서 저희가 비전이 창작자 생태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제 질문의 답변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러셨군요. 그럼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혹시
어떤 기업가형 인재,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컨드 펭귄과 같이 근무를 하고 싶으신지, 또 저는 스타트업이 초기에 이제 구성한 단계에서 네네. 인원수도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혹시 그렇다면 이상적인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일단 어떤 본인이 왜 창업을 하고 싶으신지, 왜 그리고 창업을 어떤 하는지. 어떤 역량과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싶은지, 네, 근본적인 동기와 욕망이 뭔지를 잘 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잘 알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잘 보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제 세컨드 펭귄을 그때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저는 딱히 그 수가 또 뭐 공동 창업자가 있어야 된다, 뭐 3명이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뭐 그런 수보다는 그런 이제 나에게 부족한 세컨드 펭귄을 정확히 이제 규정하고 그 사람이 있는가, 이게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나중에 되게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고 힘든 시기를 이제 벗어날 때 그때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은 네. 이게 그 세컨드 펭귄이 아예 어떤 특정한 롤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먼저 규정하고 내가 정리가 됐을 때 나에게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조금 맞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는 혹시 그 세컨드 펭귄이 약간 뭐 경영진이나 뭐 쓰레벨이나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이제 퍼스트 펭귄은 사실은 창업자거나 처음에 도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스타트업 핵심 멤버. 그래서 창업자보다 더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기업가형 인재로서 스타트업을 성장시켜가는 이런 인재들이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의 사실 99%는 이제 창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타트업 멤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저는 진정한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이제 구성체가 이제 점점 더 크게 발전하는 걸 목표로 두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를 보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이제 이 필드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광고주들을 보게 되고 창업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 보게 되는데, 이게 창업에 대한 난이도라던가 환경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창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사회에서 조금 같이 짊어져 준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뭔가 창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뭐 창업주나 혹은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형 인재들 혹은 세컨드 펭귄들한테 일부 전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조금 들었는데,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은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나 기존 창업자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 봐도 예전에는 이제 투자를 받으면 대표 개인 연대 보증을 걸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이제 네네. 망하면 같이 그거를 이제 책임져서 빚쟁이가 되는, 네네. 감옥을 가거나. 그래서 그런 되게 불합리한 것들이 이제 왕왕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조금씩이지만 개선되었다고 생각은 이제 되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사회적 인식이나, 네, 아니면은 좀 사실 저희 이제 투자 세계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금융가들도 많아졌고, 그렇죠. 벤처캐피들, VC들도 되게 많아졌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셋이나 이 태도가 되게 이제 스타트업 지향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험 자본이기 때문에 그냥 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어서 회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해가고 어떤 조언도 주고 상생하고 이런 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VC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되게 많은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스타트업의 생태계나 창업자들 정말 잘 이해하고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VC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저희 이제 백패커에 투자한 알토스 벤처스 같은 그런 기업이 굉장히 좋은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런 파트너분들도 이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그 조언도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조언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하우스가 많이 있으면 저는 되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회수 시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면은 그 엑싯 전략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M&A나 인수합병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고, 뭐 사업을 이제 인수하지 않더라도 뭐 인재를 인수하는 에콰이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큰 기업에서 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경쟁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관행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필드에 계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라던가 약간 조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창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막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야 가서 돈 벌어보자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뭔가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서
좋은 파트너들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말씀해 주셨던 뭐 좀 좋은 VC를 좀 만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는 제도도 조금씩 더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계속 짚어갈 예정인데 일단은 책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아서 먼저 책을 좀 접하게 됐는데 일반 서적이랑 다르게 이제 실제 상황들을 조금 가정한 수치들을 이제 후반부에 실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수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뭐 리딩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정리를 해서 적어주셨는데 저는 그 작성 방식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책을 이렇게 쓴 방식이 뭐 좀 계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책을 되게 일단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입 컨설턴트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스타트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수가 거의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고 네. 있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도움이 되더라도 별로 존경하고 싶진 않고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에 의해서 또 이제 배우고 막 이러기보다는 일을 빨리 쳐내고 이렇게 이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을 어떻게 배워야 될지 그리고 사실 사수들도 이제 잘 보고 또 제가 또 그 위치에 돼 보니까 잘 몰라요. 사실 이 세계가 거의 약간 새로운 세계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죠. 퍼포먼스 마케팅도 뭐 최근 발전되는 게 형은 몇 년이고 그렇죠. 최근 또 몇 년간 또 바뀌고 있고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번 학습하고 배워가는 것이 누군가 가르쳐주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정말 양질의 도서를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사람마다 또 좋은 그 시기에 맞게 좋은 또 책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나한테 맞는 책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항상 느꼈던 아쉬움은 왜 이렇게 개념적이고 실제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되게 두루뭉술한 느낌. 네,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알려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뭐지라는 게 명확히 남아 있어서 내 역량에 정확히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책을 덮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꼭 써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책을 쓴다면 반드시 그 실무자들에게 나보다 좀 한 걸음 뒤에 있는 후배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서적들보다는 이제 이론적인 것 플러스 이제 실무적인 것까지 맞습니다. 조금 더 저는 사실 그 파트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뭐 책 얘기는 계속 할 거니까 네네. 조금 더 넘어가 보고 처음에 이제 작가님 소개글이 먼저 앞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이 근무를 하셨고 어디서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컨설팅 회사에서 먼저 사회생활을 하신 다음에 네네. 이제 쿠팡으로 처음 이직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타토익을 만들었던 이제 리드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텀블벅하고 아이디어스를 하고 있는 이제 백패커에서 맞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자 소개할 때 나왔던 글 중에 흙만지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쿠팡으로 먼저 이직을 하셨다라고 네네.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게 흙만지는 일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두루뭉술하게는 알 것 같은데 네네. 그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그리고 왜 또 표현을 빌리자면 흙만지는 일을 하고 싶으셨는지 먼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컨설턴트로서 신입으로 가는 게 그렇게 흔한 이제 케이스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아서 이제 훌륭하신 그 선배들과 또 좋은 클라이언트와 좋은 프로젝트를 만나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역량을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계속 느꼈던 좀 아쉬움은 굉장히 이제 전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사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네. 이제 오너가 보통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회사의 방향성, 여러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져오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너의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사업부를 뭐 잘하고 고객들을 어떻게 새롭게 뭐 신사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지만 정작 제가 그것을 이제 실제 실무로서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제가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준을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약간 저희 부모님이 20년간 이제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네네. 운영하시면서 제가 만약에 컨설턴트로서 실력을 계속 쌓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나 이런 인사이트나 이런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고민해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가 좀 다르고 푸는 문제가 좀 다르기 그렇죠. 때문일 네네.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그 실무 현업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영업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요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높은 단위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굉장히 이제 실무적인 문제를 풀고 싶었던 게 이제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보면서 근거를 가지고 전략을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걸 이제 막 그 당시에 요청하면 뭐 전산팀이 있어서 데이터 추출해서 가공해서 주는데, 또 저희가 원하는 컷이 아니면 뭐 그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답답하고, 그래서 스타트업에 가서 이제 데이터를 직접 만지고 싶다, 내가 그걸 추출하고 가공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측면이었었고,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스타트업을 택한 또 주요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유통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실제로 많이 다뤄보는 경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 계실 때는 이제 손에 쥐는 정보가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먼저 전달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의 데이터가 이렇고 맞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이제 로우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가공도 하고 싶으시고, 그로 인한 실무적인 솔루션을 내고 싶어서 이제 흑만지는 맞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된 거구나. 네네. 근데 그게 되게 보는 시야가 좀 다르다 그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컨설턴트로서 받은 데이터는 전사적인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제 실무단에서 실무자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그거보다 더 낮은 순위로 있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하신 부분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전사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매출, 뭐 이익, 뭐 고객 이런 데이터들 모두가 같이 보는 그런 데이터들도 이제 있고, 네. 실무에서는 훨씬 그 부서에 좀 스페시픽한 그렇죠. 그런 이제 지표들을 많이 볼 텐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실무에서 보는 데이터들을 직접 보고 싶다, 아.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분명 있었고요. 네.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그 데이터를 직접 만지면서 추출하고 가공하고 싶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실 요청하고 그걸 자료청하려면은 그것도 일종의 역량인데, 제가 어떤 가설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미리 이제 짐작한 후에 그것들을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그 팀한테 요청해서 줬을 때 가장 잘 나오거든요. 그걸 막 요청하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서로 힘 빠지고. 그렇죠. 리소스만 네. 들어가고. 네. 근데 이제 그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제가 그냥 막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막 이제 있는 점인지 뭐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막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보고 이렇게 막 붙여봤을 때 또 거기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지적 호기심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이런 거는 컨버전이 뭐 높네, 이 제품은 여기가 단가가 마진율이 되게 높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서 되게 이제 좀 실제적인 실무적인 지식들이 많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다양한 필드에서,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가 이제 책으로. 네, 맞습니다. 네네. 저는 그 부분이 좋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작가님 소개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 좀 될 것 같고, 이제 직접 쓰셨던 세컨드 펭귄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저희도 어쨌든 뭐 더 공유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책을 읽었던 저자로서 몇 가지 질문하면서 이제 작가님 인사이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